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는 김윤수입니다. 저 프린트가 아마 2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칼라로 된 거하고 흑백으로 된 게 있는데요. 흑백으로 된 게 신문고만을 위한 자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나서 설명의 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퍼듀대학교 화학과 졸업했고요. 지금 이강학원 통합과학 그리고 화학 지금 계속 한 6년 차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 7년 차가 된 것 같네요. 특히나 신문고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향성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저 잠깐 설문 좀 해볼까요? 겨울방학 특강 관련해서 제 설명회 들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조금 있으시네요. 그때 아마 제가 통합과학 특징과 분석 간단하게 해드렸을 거예요.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나마 조금 하고 나서 신문고의 특징을 분석을 해야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통합과학의 특징과 분석하고 나서 신문고의 특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소개하고 나서 제 설명회는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통합과학의 특징 한번 쭉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과목이죠. 지금 작년부터 입학한 친구들이 수능으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물론 화원, 지원, 생원 그런 건 이제 수능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수능 과목이 아니죠. 내신으로만 공부하는 과목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합과학 이제 물화생지 이 4개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양이 많겠죠. 공부가 굉장히 양이 많아졌고요. 이 4가지 과학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과학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문고 같은 경우는 물리와 화학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과학에 심화 내용을 포함하였다라고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70% 정도가 겹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어려운 이유는 흔히 얘기하는 화원, 물원 이런 과목들과 굉장히 겹쳐가지고 연계가 되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년 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수지지역 내 학교 6개 학교를 맡아서 각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굳이 등수를 매기자면은 한 4등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공동 3등 혹은 2등 정도까지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워진 부분 어디가 어려워졌냐? 화학과 물리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서 예시 문제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리와 화학 킬러 문제 혹은 그 외에도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틈틈이 허를 찌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도 꼭 짚어야 되고요. 간단하게 우리 통합과학 단원 설명하고 나서 신본고 특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딱 감이 오실 것 같아요. 통합과학 1은 1학기 내용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화학의 기초 그리고 물질과 규칙성에서 자연의 구성 원소까지만 나옵니다. 이게 신본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본고의 중간고사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2년 전? 전해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요만큼 나옵니다. 중간고사의 양은 굉장히 적고요. 기말고사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고만 이러고요. 사실 제가 정말 여러 학교를 가르쳤거든요. 학교만 따지면 거의 한 30개. 뭐 제가 대치에서도 했었고요. 대전에서도 했었고요. 일산, 영통 막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한 30학교로 가신 것 같은데 처음 봤습니다. 이런 학교를.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 양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고사는 점수가 잘 나옵니다. 공부량이 적으니까요. 아무리 어렵게 문제를 낸다고 해도 공부량이 적으면은 유형별로 분석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말이 너무 많아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렵지 않더라도 공부할 양이 많아져다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문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깎이면 절대로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어요. 얘를 완벽하게 봐놓고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분량을 잘 조절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올해도 이렇게 될지는 사실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3년간 이래 왔으니까 올해도 이러지 않을까 저는 싶다라고 예상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1학기 기말고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 사실 물화생지가 다 들어갑니다. 화학 들어가고요, 지구 들어가고요, 물리 들어가고요, 생명 들어가고요. 특히나 물리와 생명 이 파트 두 개가 굉장히 어려워라 하는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과 물리가 통합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게 나오는 그런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 같은 경우는 허를 찌르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잠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또 2학기 중간고사는 일반적인 진도로 나갑니다. 2학기 중간고사는 변화와 다양성 이 두 가지 공부합니다. 생명과 화학, 특히나 이 화학이 통합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이 화학이 두 가지 공부할 거예요. 중화반응과 산화환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중화반응과 산화환원이 바로 화원, 지금 이제 화원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2학년 때 공부하는 심화화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파트들이 다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충분히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참고할 수 있을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2, 3학년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화학 심화잖아요. 그럼 화학 심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화학의 기초를 잘해야 되겠죠. 우리 이 파트에서는 화학의 기초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이 통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가장 우리가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단원 뭐냐? 요거라고 얘기해요. 자연의 구성, 원소. 1학기 중간고사 파트죠. 이게 그래서 3월 달에 배워요. 3월 달에 이제 공부하는 그런 단원인데 학교에서 3월 달에 이제 아이들 입학하면은 좀 어리버리하죠. 학교에 적응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 파트를 약간 무심하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나중에 어디에서? 2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화학 반응, 중화 반응, 산화환원 공부할 때 앞에 부분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말이 선생님 저 1학기 때 과학을 망했는데 2학기 때부터 선생님 수업 듣고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학기 파트, 화학 파트 선생님이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거 완벽하게 다시 듣고 와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연계가 되기 때문에 1학기 파트의 화학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학기 기말고사 지구과학 환경변화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리 파트. 사실 이 물리 파트가 개정이 되면서 작년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작년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좀 쉬워진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발전,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고요. 그 만든 전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그 보낸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단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산이 아예 싹 빠졌어요. 한마디로 이제 뭐만 알면 된다? 바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만 잘하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과학을 어려워라 하는 이유, 고등학교 때 어려워라 하는 이유가 바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 결국에는 과학과 수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수학이 빠진 거예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쉬워졌다. 이 부분은 쉬워졌어요. 한 부분 그럼 어려워져야 되겠죠. 그 어려워진 부분이 바로 지구과학입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지구과학이 꽤나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에서 물리와 화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물리가 조금 더 난이도가 내려갔죠. 화학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는 앞에 역학, 운동 배워요. 운동. 그리고 전기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망했어요. 여기에서 역학에서 그러면은 나중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건 새로 하면 돼요. 이 전기 같은 경우는. 하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연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부분 화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 생태계와 환경변화 화학 안 들어가는 것 같죠? 화학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생태계 파트, 생명 파트에서 다 화학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걸음 1학기 중간고사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신문고 학교 분석 간단하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고가 한 3년 전부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출 분석 무조건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약간 특이 개념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다는 사실 문제를 깜빡하고 못 넣는 것 같은데 2년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1학기 중간고사였어요. 거기에서 어떤 원소를 탁 지정을 한 다음에 얘가 상온에서 뭐 20도가 되겠죠. 우리 20도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가 나름 화학과도 나오고 뭐 관련 회사도 조금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교과에서도 안 나왔고요. 근데 그게 예시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바로 인이라는 물질의 상온에서의 상태를 물어본 거였는데요. 인의 대표적인 예시가 성냥이에요. 성냥. 성냥,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죠? 고체죠. 그래서 고체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약간 다들 어이가 없었던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던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좀 짜증나는 문제였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긴 했었거든요. 학교 프린트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객관식 24문항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술형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특이진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학교에 비해서 반절 분량. 그 대신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타 학교에 비해서 1.5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학에서 고난도 문항 언제나 나올 수가 있고요. 1학기 기말고사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과학, 물, 화, 생지를 다 공부하게 될 거고요. 1.5배 그리고 문제수 보시면은 27문제, 문제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많은 진도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제 학생들 모든 후기가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시간이 조금 타이트했는데요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통합과학의 문제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24문제, 25문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그래도 남는 경우 검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고 27문제 나옵니다. 이거 검토할 시간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 풀어주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 학교에 비해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학기 기말 분량, 1학기 등급을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1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대부분 잘 보거든요. 양이 적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실수할 시 1등급은 어려울 수 있다. 꼼꼼함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는 프린트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 파트 기출문제였습니다.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1학기 기말고사가 일반적으로는 물리가 역학이 가장 어려운 파트로 등장을 하는데요. 생명으로도 이렇게 허를 찌를 수가 있다. 그래서 물리만 고난도를 공부할 게 아니라 생명 혹은 지구과학도 고난도를 꼭 짚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1학기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이건 제가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24년도 2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옆에 보시면은 얘가 누구랑 물리원 수능기출 문제랑 아예 똑같은 문제예요. 아예 똑같은 문제. 그래서 신문고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내신 기출뿐만 아니라 이런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도 충분히 거의 참조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꼭 선택적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우리 수지지역 혹은 신봉고 학교 대비할 때는 완자, 하이탑 이런 걸로 공부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기출 문제 혹은 아까 같은 특이 기출 문제, 인이 고체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 혹은 기출 문제 풀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데요. 제 수업을 들으면은 그런 시중 문제집 혹은 시중 문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문제 엄청 많이 주고요. 제 교재 같은 경우가 그런 모든 엑기스들이 다 뽑아져 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굳이 시중 문제집 그냥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다 다른 시중 문제집 가지고 또 공부하다 보면 오개념이 계속 쌓여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교재 같은 경우도 완전 수지 지역에 맞게 제가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서 애들한테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2학기 중간고사 모의고사 이 유형 자체가 우리 화원의 모의고사 유형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 신문고에서 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학기 중간 기말 예상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만약에 나온다면 1학기 중간 분량 굉장히 적다. 기말고사 많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서 화학, 기말에서는 물리, 생명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기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 1학기 중간에서는 1등급 결정한다. 암기 철저하게 하는 거 잊지 않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하고 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과제보다도 저는 테스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제는 한마디로 뻥을 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푸는 척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하고 서술형도 대충 쓰고 이렇게 하면은 네, 저 과제 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아예 그냥 원천 차단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바로 객관식을 시험 안 보면 되겠죠. 서술형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사실 신문고가 객관식 24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처음 한 4주차 때까지는 다 서술형으로 시험 볼 겁니다. 서술형으로 봐가지고 애들이 뭘 모르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다 채점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첨사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차 때까지는 서술형 문제, 그 뒤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연히 모의 테스트 식으로 24문제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커트라인 미달 시에는 남아서 재시험 보고요. 계속 재시험 본다? 그러면 클리닉 때 의무 참석 시켜가지고 제가 1대1로 잡아가지고 다 수업 진행을 합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 수업이 일반적으로 저녁 수업이면은 6시부터 9시까지 딱 진행이 돼요. 근데 아마도 제 수업 듣는 학부모님 계신 것 같은데 남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재시험 보게 되면은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1대1로 잡아놓고 다 다시 한번 개념 학습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성복고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좀 안 했어요. 1학기 겨울방학 때부터 중학교 겨울방학 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1년 동안 제 멱살 끌고 잡고 올려줘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하나 다 잡아놓고 다 멱살 끌고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기본문제, 내신 기출, 수능 모의 총 80에서 100문제 사이 나가고 있고요. 이 양이 문제 양이 많은 거냐 혹은 적은 거냐 좀 궁금해 하시는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다른 과목도 내신 공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게 시간이 딱 알맞게 한 3시간 정도 분량으로 제가 과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필평가만 100점 맞는다고 해서 우리 1등은 맞는 거 아니겠죠? 수행평가 관리까지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신문고 수행평가가 조금 신기하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매해 그래 왔는데요. 우주의 형성 과정을 스케치북에 창의적으로 그리세요. 그게 1학기 중간고사 수행평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쪽지 시험이 나오기도 합니다. 쪽지 시험 만약에 나온다라면 혹은 아까처럼 뭐 형성 과정을 그려라. 그거는 뭐 갑자기 당일날 발표해가지고 수행평가 보지는 않아요. 한 일주일 전에 이런 거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거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해주면은 저한테 바로 카톡으로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대략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수업 들은 친구들 수행평가 거의 깎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거 수업 시간 때 질문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수업 중에 당연히 질문하면은 좀 수업 중에 방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끝나고 수업 혹은 시작하기 전에 혹은 카톡방 제가 오픈 카톡방 만들어 놔가지고 언제든지 질문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 교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교재 사면은 뭐 굳이 시중 교재 쓸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중 교재 보면 오히려 더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 수업 철저하게 들은 친구들은 뭐 완자, 하이탑 이런 거 사는 친구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테스트 보시면은 4주차 때까지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관리 문자, 테스트 결과, 뭐 수업 내용, 과제 했는지 여부까지 넣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언제나 제가 해결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강 날짜는 14일 토요일 저녁 수업이 되겠네요. 다행히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이 비었죠. 열심히 하면은 9시에 갑니다. 하지만 조금 모자라다. 그럼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잡아놓고 계속 공부시키고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관리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잡아놓고 공부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주에는 당연히 시험 전날 직전 보강으로 진행되니까요. 일정에 관해서는 이 표 한번 쭉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QR 코드 있으실 거예요. 그거 찍으면은 제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혹은 학습 상담 원하시면 찍으셔가지고 카카오톡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나 친절하게 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